네,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여가와 배움에 목마른 어르신들은 많은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듯이 심야에 서울의 한 복지관 앞에는 인기 있는 강좌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최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나연수 기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동작 구립복지관 앞에 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이 한밤중에 어르신 한 200여 명이 줄을 서는 이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어찌된 영물입니까?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서울 사당동에 있는 동작구립 사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1일부터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께서 줄지어 서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 마치 이제 한낮처럼 북적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일반 강좌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동안 2과목에 3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가 같은 인기 강의는 일찍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인기 강의들을 수강하려는 어르신들께서 그 전날 밤부터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수강 신청, 또 학원이라든지 뭘 배울 때는 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어른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밤늦게 줄 서 계시는 모습이 썩 그렇게 예를 들면 자식들이 본다고 하면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 전날 밤부터 서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관 측에서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 같은 게 우려가 되어서 그날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밤 자정부터 이제 줄 서는 모습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한 번호표를 일찍 배부를 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밤새 기다리다 보면 건강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좀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라서 복지관 측에서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6개월 동안 2과목의 수강료가 3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도 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 강좌 기준으로 이제 한 과목당 15,000원에 해당되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그런 원하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강의 수가 9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강의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이 여가와 뭔가 이 배워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이제 어르신들이 한밤중에 그야말로 이 대학생들보다도 더 치열한 수강 신청 전쟁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갈 만한 곳이 딱히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래도 강좌를 들으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열하게 한밤중에 이 수강 신청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탑골공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가는 탑골공원에 다녀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오전부터 탑골공원과 인근 종묘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오전부터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335 모여서 대화를 하시거나 팔각정에 쉬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종묘공원에서는 또 바둑과 장기두기 한창인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무엇보다도 마땅히 할 만한 그런 여가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리고 이쪽이 여러 가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렴하니까 나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늘을 찾아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졌습니다. 네, 지금 뭐 주로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야기라고만 또 한정하기에는 우리의 또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에게 여가 활동, 단순한 어떤 시간 보내기를 넘어서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가 활동이 단순히 남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비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가 활동이란 노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또 예방접종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요. 네. 정신건강이라든지 사회건강 측면에서의 예방책으로서 단순히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과의 참여를 통해서 또 관계를 맺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경험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께서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이 여가 활동이라는 게 정신 건강, 사회 건강 측면에서 뭐 예방 접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여가 활동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3가지 정도를 이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만한 여가 활동을 할 만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00여 개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노인 인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노인들이 이제 네. 어르신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고학력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이 여가 활동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 대책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이 어떤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이 사회부 최두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